이 세상에는 아직 5천만 명의 노예가 있다. 이미 사라진 이 노예제도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는 고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고수와 함께 이 노예제도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현대판 노예에 대한 실태와 그 근절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민준호입니다. 현대판 노예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법률적으로는 1981년에 노예제도가 세상에서 폐지가 되고 사라졌거든요. 그런데 고수께서는 여전히 노예가 존재한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요? 많은 분들은 역사책이나 아니면 영화 속에나 노예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에도 21세기판 현대판 노예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대략 개발도상국에서 인신매매 당하거나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갇힌 채로 하루에 14시간에서 18시간 이상 강제로 노동을 하고 있기도 하고 물건처럼 사고 팔리는 그런 노예들이 21세기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2022년 국제노동기구 ILO 통계에 따르면 현대판 노예가 약 5천만 명 정도 달하는 걸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참 구체적으로 이들은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네,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그 강제 노동에 종사하고 있는데요. 뭐 이를테면 공장이나 뭐 광산 그리고 뭐 어업 같은 다양한 형태의 정말 갇힌 채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상상하기 힘드시겠지만 우리가 소비하고 있는 물건,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 이런 것들이 생산되는 과정 속에 투입된 노동력에 이런 강제 노동의 희생자들이 잠재되어 있을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가나에 가면 거대한 인공 호수가 있는데요. 이름은 볼타라고 부릅니다. 얼마나 크냐 하면 우리 서울시 면적의 13배 정도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호수입니다. 호수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호수에는 작은 고기잡이 배들이 엄청나게 많고 거기서 그 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유지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어부가 필요하겠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건장한 성인 어부들을 생각하기 쉽지만 많은 경우에 8살 전후의 아이들이 그곳에서 어부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노동력 탁취를 당하는 거예요? 네, 사실 이 아이들 대부분이 강제로 납치돼서 원하지 않는데 거기서 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 대표님이나 지금 속해 있는 기구가 하는 일이 그곳에서 일하는 분들을 구출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가나 볼타호스 케이스를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거기서 한 아이가 납치됐다는 그런 첩보를 접하게 됐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고두인이었어요. 고두인도 먼 친척이 고기잡이 배에 팔아넘긴 거죠. 근데 고두인은 갇힌 채로 살고 있었고 저희가 현지 경찰과 조사를 해서 고두인을 구출해냈습니다. 근데 보통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어려운 환경에 있다가 구출이 되면 그것만으로 그냥 즐거워할 텐데 이 아이가 저희에게 해줬던 얘기가 있어요. 자기와 같은 아이들이 더 많이 여전히 잡혀있다. 좀 꼭 구해달라. 저희가 3년 만에 그 지역을 급습해서 더 많은 아이들을 구출해냈습니다. 네, 29명 넘게 더 구출하고 그 아이들을 팔아넘겼던 범죄자 17명까지 감옥에 보내는 그런 일을 만들어낸 적이 있습니다. 엄청난 쾌거를 이루게 한 주인공이 바로 고두인이라는 그렇습니다. 어린 소년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아이들을 구했다고 치면 그 다음에는 어떤 지원을 하게 됩니까? 저희는 그냥 구출한 데서 끝나지 않고 이 아이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단계까지 지원하는데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고두인이라는 소년도 그 지원을 계속 받고 있는 건가요? 네, 고두인 같은 경우는 구출된 이후에 저희에게 몇 가지 소망을 얘기했는데 학교를 좀 보내주세요. 그리고 저에게도 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가고 있고 네 꿈은 뭐냐 했더니 자기는 의사가 되고 싶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대하고 있고요. 한 가지 또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서남아시아 지역과 필리핀에서 구출했던 한 여자아이와 한 남자분의 이야기를 하자면 구출된 이후에 이 두 사람은 변호사가 돼서 자기 같은 사람들을 대변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 방금 전에 이제 아프리카 얘기, 그 다음에 서남아 얘기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런 현상. 네, 맞습니다. 사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는 정말 폭발적으로 범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실제로 유니세프나 이런 국제기구 그리고 인터폴의 조사에 따르면 2022년에만 어린아이들이 온라인 성착취로 200만 명 이상이 희생되고 노출돼 있다는 보고까지 통계에 잡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한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에 펼쳐져 있는 그런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네요. 예. 자, 이제 이 정도라면 국가가 나서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약간 정부 간의 연결된 협력이 반드시 필요한 상태입니다. 필리핀 같은 경우는 필리핀 대통령이 얼마 전에
이걸 국가적인 재난으로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의 임기 동안에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서기도 했고요. 이런 가시적인 성과들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야, 정말 이 상황 자체가 생각보다 심각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만큼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고수, 우리 민 대표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개발도상국에서도 저희는 그 나라에 있는 경찰과 검찰을 밑빠진 독처럼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계속 교육하고 트레이닝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직한 경찰, 검찰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떠나더라도 그들 손으로 자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이제 점점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네요. 네, 이런 인식 개선과 훈련을 반복한 결과로 최근 남아시아의 한 국가에서는 경찰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작전에서 무려 200명이 넘는 사람들을 구출한 사례도 있습니다. 저희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한 지역의 통계를 살펴보니 강제 채무로 인한 노동이 너무 만연했는데 결과적으로 82%나 감소했다는 놀라운 결과가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많은 분들이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피해자가 5천만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나 한 사람이 관여한다고 해서 이게 과연 바뀔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개발도상국의 문제를 해결하는 많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100만 명의 배고픈 사람이 존재한다고 하면 그 100만 명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최소 100만 개의 음식이 필요합니다. 네네. 근데 노예로 살고 있는 사람 100만 명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그 범죄자 1명, 2명, 3명을 구속해서 감옥에 집어넣는 데서부터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그러니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한 사람이 마음을 먹고 꿈을 꾸고 시작하면 시간이 오래 걸릴지 몰라도 반드시 이런 결과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야.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여러분 이제는 잊혀진 단어, 정말 생소한 단어, 노예라는 단어이지만 현대판 노예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의 존재를 인식하고 기억하고 관심을 두는 것만으로 범죄자들이 위축되고 이분들이 위로를 받게 됩니다. 다음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쓰는 물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진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노예 문제를 완전히 사라지게 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